안녕하세요. 그 질문에 그 네이버 카페에 그 심리학 그리고 생각 누구신지는 아직 이제 정확하게 올리시진 않으셨지만 그 관계가 어려워요. 그 회사 내에서 그 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만나는 지인들하고의 관계가 더 어려워요라고 이제 질문을 올리셨고 심지어 이제 가족 그 자녀가 커서 지금 사춘기 들어왔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올리셔가지고 예전에 그 심리적 거리에 대해서 그 사적인 거리,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거리,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 마지막에 이제 공적인 거리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그 거리에 있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게슈탈트라는 심리학 안에서 이제 게슈탈트라는 게 있는데 그 now and here 뭐 지금 바로 여기에 집중하게끔 치료하고 또 과거가 아니라 또 너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그 공부가 있어요. 사실 그 우리가 살아온 몇 살 살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몇 초 살았어요 얘기를 잘 안 하죠. 그 우리가 초 단위로 내가 살아온 그 횟수 40년 살았다, 50년 살았다, 뭐 이런 30년 살았다, 뭐 이런 연 단위의 개념으로도 30주를 살았는데 이걸 초 단위로 계산을 한다. 이거는 계산이 안 되죠. 다시 말하면은 너무 좁은 범위의 개념으로 따져도 사실 우리는 그 셀 수가 없고 또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반대로 그 10년 단위로 그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살았고 뭐 다섯 줄 살았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 더 세 줄, 네 줄이 더 살 거야라는 너무 미래지향적으로만 가더라도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이 너무 그 미래적이나 너무 앞부분 너무 그 큰 개념으로만 가더라도 허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확하게 우리가 가장 인지를 많이 하는 것이 시간 단위 아니면 뭐 그 달 단위, 연 단위 그리고 이제 그 10년 단위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36개월 정도 뭐 40개월 이상 뭐 요 정도까지는 개월 수 몇 개월이 되었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8살 학령기가 들어가면서는 사실 몇 살 살았냐라고 넘어오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몇 초 되었냐는 하지 않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도 몇 월 며칠 몇 초에 태어났습니다 해놓고 나서 그 이유는 개월로 바로 들어가지 몇 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축적되어 온 그 시간에 있어서의 지나간 과거를 초 단위로 다 우리가 내 모습을 갖추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보면 너무 그 깊게도 너무 또 넓게도 가지 않는 것이 시간이다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몸을 보면은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장 이렇게 봤을 때 그 책을 읽을 때는 머리를 쓴다 그랬고 또 힘들거나 또 아픈 사람이 있거나 또 뭐 나무를 파는 할머니나 뭐 이런 분들 보면 사실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그 공감하게 되는 여기 가슴 부분이 많이 이렇게 에너지를 쓴다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을 하거나 막 먹고 싶거나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이 장 그래서 여기 그 본능 덩어리 우리가 이제 그 움직임이나 행동을 따질 때는 이렇게 장 쪽이 에너지를 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되게 놀라운 거는 여기 우리 행동 본능에 해당하는 이 몸을 보면 몸은 실제로 현재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몸 자체는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체가 나 어제 좀 갔다 올게. 나 일주일 전에 갔다 올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우리가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영역은 실제로 현재의 그 마음을 가장 많이 느끼지만 실제로 과거라는 영역을 그 껴있는 과거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달고 있는 것이 이제 마음 쪽입니다. 근데 이 시간적으로 과거랑 미래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영역이 바로 제일 위에 있는 이 머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 미래라는 영역, 즉 여기 이 생각 부분은 미래라는 영역과 이 과거라는 이 영역을 상당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피곤해서 그 잠을 잔다고 할 때 진짜 몸이 피곤해서 자는 잠으로 풀어주는 사람이 사실 몇이나 될까요? 막 스포츠 선수나 아니면은 그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해가지고 진짜 몸이 근육적으로 피곤해서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잠을 자는 사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다 스포츠 선수가 아니거든요. 다 그 육체적 노동을 그렇게 심하게 많이 하면서 저녁에 근육적 피곤이 와서 잠을 자주 잔다. 그런 거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그 아픔에 그 복잡함이 와서 사실 저녁에 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고 나면 머리가 맑아진 거지 사실 육체적인 회복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기본적으로는 이 머리 생각이라는 것이 스트레스를 주고 결국 나머지 부분을 피곤하게 해서 이제 잠에 당연하게 자게 만드는 이런 그 과정인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 과거랑 현재에 너무너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가 과거에 너무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그 자녀 상담들 좀 안타깝지만 그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자녀들이나 아픔이 많은 자녀들을 보면 거의가 과거에 그 머물러서 사실 이 현재에 그 돌아오지 않고 과거에 거의 하루에 24시간 중에 잠을 자는 시간 빼놓고는 과거에 상당히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생각이 현재를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현재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과거에 내가 아팠던 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생각이 여기 아래에 있는 가슴에 영향을 계속 미칩니다. 그래서 마음이 계속 그 순간순간마다 아픈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계속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 생각이 부정적 느낌으로 그대로 연결해서 행동이나 몸도 계속해서 부자연스럽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행동으로 계속 연결해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현재 지금 자체의 결과적인 몸의 문제를 자꾸 따지지만 너 왜 그렇게 행동하냐? 너 왜 지금 방에서 안 나와? 너 왜 지금 거기서 있어? 라고 계속 행동적 결과적인 어떤 문제점만 계속 보고 있지만 실제 이 몸의 결과는 느낌의 이전의 원인은 생각입니다. 실제 그 과거의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엄마 뭐 하나의 사례를 얘기 들으면 그 엄마를 자기는 이제 정말로 나중에 나이가 들면 내가 엄마를 어떻게 할지 모를 것 같다고 정말 그 어떻게 자기가 대우할지 모르겠다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엄마를 싫어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이 하는 얘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온전하게 엄마가 나에게 뭔가를 해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늘 조건을 다는 거는 거죠. 한 달 하는 거 보고 잘하면 그 다음 달 해줄게. 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오직
그 과거에 엄마하고 겪었던 그 모든 상황이나 시간이 계속 아팠던 거예요. 늘 조건을 달면서 자기를 아프게 머리가 복잡한 거죠. 그 아픔의 생각들에 머물러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지금 이 현재의 시간에 이 감정은 결국 과거의 아픔에 의해서 계속 아픈 거예요. 마음이. 엄마만 보면 계속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예. 좀 군대 갔다 온 친구 같은 경우에도 군대에서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부모님하고 살지도 않는데도 계속해서 예전에 있었던 감정이 머물러 있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생각이 누군가 엄마라는 단어를 계속 듣잖아요. 계속 주위에서 계속 엄마라는 말을 평생 들을 텐데 그럴 때마다 그 아픔이 생각나는 거죠. 너무너무나 많은 생각들의 아픔이 결국 계속 힘들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외향적이거나 그 자유롭게 밖으로 표출되는 행동이 아니라 계속 숨기는 행동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부자연스러운 행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부정만 있으면 행동도 부정이고 느낌도 부정이고 결국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 계속 부정입니다. 이전에 아파왔던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담배나 아니면은 술과 같은 걸로 일시적으로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피거나 먹고, 술 같은 경우에도 그 계속해서 집단 상담을 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술 먹는 이유, 저 사람이 술 먹는 이유, 저 사람이 술 먹는 이유, 과거의 아픔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AA라 그래서 Alcoholic Anonymous, 그러니까 술 익명의 그룹으로 술 중독된 사람들을 모여서 치료하는 그 단체, 그런 집단 상담 AA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계속 뭘 하냐, 돌아가면서 나는 이러한 아픔 때문에 그 순간에 이겨내기 위해서 나는 술을 먹었다. 행동적으로 결국 술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술을 먹게 된 그 아픔을 계속 얘기합니다. 매일 똑같은 얘기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아유 너는 그랬냐, 나는 이렇게 해서 술 먹게 됐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돌아가면서 반복하면서 어떻게 되냐, 이게 이런 아픔 때문에 술을 먹을 만큼의 아픔이 사실 아픔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술은 벗어나게끔 해주지만 술로 해결이 안 되는 아픔이었구나. 그 아픔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너도 가질 수 있는 거고, 아 이게 그냥 과거로 흘려보내야 됐을 거를 우리는 계속 잡고 이걸 일시적으로 술로 벗어난 것이 해결된 걸로, 그러니까 일시적인 회피가 해결된 거라고 착각했었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는 거를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게슈탈트라는 그 학문에 이제 비느자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느자의 실제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던 그런 실제 대상을 놓고 자기가 그냥 그 대상에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걸 풀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의 아픔들을 실제 만나게 해서 이걸 플러스로 바꿔주는 겁니다. 즉 이런 작업을 왜 하냐? 현재의 내 모습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흘려보내게만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다라는 말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깊게 박히는 상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거에 흘러보내지 못하는 부정적인 것들을 실제 다시 만나서 플러스로 다시 만들어주고 내 모습을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아픔을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내 모습 now 지금 이 모습에 here 이곳에 내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그 핵심인데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가족 내에 그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 네이버 카페에 그 올려주신 것이 어떻게 내가 가족들하고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내 주변의 지인들하고 만날 때마다 힘들다. 제가 이제 질문 드리면 지난주 화요일 날 오후 3시에 뭐 하셨습니까? 알 수도 있습니다. 2주 전에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뭐 하셨죠? 잘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내 삶이고 내가 거쳐온 과거지만 사실 기억을 많이 안 합니다. 그 망각, 오블리비언의 이 망각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되게 그 축복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도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데 남들하고의 관계에 문제점이 있었으면, 트러블이 있었으면 그걸 너무 계속 과거의 모습에 좀 여기에 머물러 가지고 현재 계속 부정적인 것을 그 가져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마음과 행동은 계속 불안한 거죠. 만날 때마다 그걸 끄집어내서 또 그 사람에게 대입해서 힘들게 하는 겁니다.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순간 현재의 모습에 충실하다 보면 또 내가 내 모습을 그대로 그 수용하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 뭐 할 건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반대로 또 너무 멀리 달려가서 그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 그 큰 비전을 꿈꿔 너무 말대로 그 간격을 너무 차이를 많이 둬가지고 거기서 달려가거나 너무 그 걱정을 너무 크게 많이 하거나 그래도 비전이 너무 반대로 크기만 하다 보면 그러니까 행동은 안 하면서 그 꿈만 크다 보면 허무감이 빨리 몰려오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도 걱정을 너무 크게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반대로 불안, 그러니까 번불안 장애라고 있는데 계속 모든 것이 다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큰 기대, 차이를 둔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는 기대만 크거나 걱정만 많거나 하는 것도 사실 생각의 간격이 너무나 큰 거죠. 그래서 그 앞으로 간격을 크게 하던 뒤로 간격을 크게 하던 결국은 이 차이를 메꿔줘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채우다 보면 결국 우리가 이제 많은 고통이나 아픔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내 순간, 내 상황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이 순간의 내 모습에 수용을 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이 모습에 있어서 내가 고쳐야 될 게 뭐고 혹은 내가 아픔이 뭐고 혹은 나의 장점은 뭐고 이런 모습을 충분하게 내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계속 살아간다면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통이나 아픔은 사실 그렇게 큰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 그 문제점은 그 사람하고에게 일어나는 그 관계 속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문제점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나라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얼마나 도움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내 스스로가 건강하게 생각하고 건강하게 느끼고 또 건강한 행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